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서화합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아닐까? 나까지 사면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? 멋있어 보이잖아요. 예. 신문 그룹을 좀 끌어들이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? 야권에 대해서는 묘수, 당 내선 악수.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.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더 라이브에만 있는 인간 시사 자판기죠. 최영일 평론가 돌아왔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돌아왔습니다. 네. 새해 벽두기도 하고요. 네. 또 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아주 핫 이슈만 준비했습니다. 자, 어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민주당 지도부회에서 네. 두 전직 대통령 반성이 없다면 사면은 없다 이렇게 네. 입장을 정리를 하면서 네. 좀 논란이 일단락되나 싶더니 폭풍 계속 거세질 것 같은데 네. 야당은 반길 줄 알았는데 야당의 비판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은 야당도 이 사면은 좀 예. 고민이 많은 곤혹스러운 카드예요. 덥석 찬성하기도 쉽지 않고 그 이 거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어떡하지 하는 분위기였는데 민주당 내에서 먼저 약간 자중질환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. 바로 민주당 때리게 나선 거예요. 주호영 원내대표 아까 보셨죠? 네. 사면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했고요. 그리고 또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우롱당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. 그리고 또 이재호 상임고문 네. 바로 친이계의 좌장이었습니다. 그렇죠.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반성을 해야지. 잘못 없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. 죄 없는데 감옥에 간 사람이 왜 반성하느냐? 이건 완전히 또 이제 세게 맞받아친 네. 경우가 돼서 야당에서는 민주당에 아주 거센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뭐 사면은 어쨌든 간에 뭐 선고가 나와야 그 이후에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일 맞습니다.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낙연 대표, 문재인 대통령과 사면에 대한 어떤 좀 사전에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예.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겠느냐.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본다. 또 언론들도 있었을 것이다. 이런 관측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.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었다. 이렇게 잘랐고요. 이게 뭔가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나아가고자 하는 또 문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오직 나의 충정이다. 이렇게 이야기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소신으로 밝히고 있고요. 네. 하지만 사면론을 이게 주저앉힌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소신, 충정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사실은 지금 재조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까지 불씨가 꺼진 게 아니고요. 그렇습니다. 이낙연 대표, 왜 지금 하필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을 들고 나왔을까요? 80년대, 90년대 정치를 경험했던 예. 좀 관록 있는 중진, 원로 정치인들은 사면도 국민통합의 카드라는 경험과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중론들이 정치권에 있습니다. 다만 초선 중심 혹은 또 86그룹 이러한 쪽에서는 이건 안 된다. 대통령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. 촛불 민심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. 또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소신이라고 봐요.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차별화가 필요해요. 아, 차별화. 그런데 지금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카드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서화합의 이미지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에 좀 약간 선을 긋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 선을 절묘하게 긋습니다. 네. 예를 들면 나는 찬성일세, 나는 반대세 이랬으면 또 논란에 휩쓸리게 되는데 여기서 나까지 사면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사면권을 가진 분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. 나는 말을 좀 아끼겠소.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포석이에요. 하나는 사실은 반대 입장으로 사면에 대해선 반대 입장으로 정의론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하나는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누가 돼서는 안 되죠. 친문 그룹을 좀 끌어들이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?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그러는. 이런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. 차기 대권 주자이니까 그렇죠. 이낙연 대표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거든요. 그렇죠. 요술까요? 악술까요?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수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. 네. 뭔가 좀 연착륙을 하고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당내에서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 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낙연 대표가 몰랐을 리는 없어요. 시기가 이르다는 거.
당연히 반대가 많으리라는 걸 모를 리는 없어요. 그런데 3월 말에 당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걸 뭐 추석쯤 가서 올해 성탄절쯤 가서 그때 사면론 들고 나오면 늦어요. 그러니까 야권에 대해서는 의제를 선점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수다. 내가 좀 비난을 받겠지만 이 난국을 파도를 넘어가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야권에 대해서는 묘수, 당 내선 악수. 과연 이 고비를 넘어가겠는가? 이걸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길게 보고 간 것이다. 그렇습니다. 네.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Stay